이 6번 자리에서 놓고 보자면은 데클랑 라이스는 거의 수비력이 그냥 진짜 온전하게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할 만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여기에 조르지뉴가 나오든 파티가 나오든 데클랑한테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데클랑의 경우에는 데클랑의 경우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데클랑의 경우도 좀 얘기를 하자면은 데클랑의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표현을 굳이 하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6번 자리 있잖아요. 이 6번 자리에서 수비력은 거의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 옛날 1910년대, 1920년대에서 얘기하는 그 수비형 미드필더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어휘지만 사실은 이제 요즘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6번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 6번 자리에서 놓고 보자면은 데클랑 라이스는 거의 수비력이 그냥 진짜 온전하게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할 만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여기에 조르지뉴가 나오든 파티가 나오든 데클랑한테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트랑킬러님이 잭서라고 해주셨죠. 잭서가 이제 독일어로 이제 6번 미드필더인데, 6번으로는 제 생각에는 수비력은 거의 독보적이에요. 뭐 로드리도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이 6번으로 잘 뛰는 선수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다 온더볼 상황이잖아요. 조르지뉴의 경우도 사실 전형적인 그런 경우고, 지역 방어 안에서 잘 기능하기는 하지만 뭔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공을 탈취해오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은데, 데클랑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나왔을 경우에 데클랑이 들어가게 되면은 압도적이에요. 이제 스페인어로는 이런 선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뿔뽀라고 하거든요. 뿔뽀가 뭐냐면은 문어예요. 문어. 이제 6번인데 공을 굉장히 잘 뺏어내는 6번을 뿔뽀라고 해서, 왜냐면 뿔뽀가 다들 문어가 아시다시피 이게 여기 돌기가 달렸잖아요. 이 빨판이 달렸잖아요. 다리가 8개고 빨판이 달려서 이제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번 미드필더 자리에서 공을 탈취해오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를 스페인에서는 뿔뽀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는 뿔뽀라고 하는데, 이제 뿔뽀로 꼽히던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포르투 있다가 맨체스터 시티에 왔다가 세비야 간 페르난두 아시죠? 페르난지뉴 말고 페르난두 같은 경우가 뿔뽀라고 좀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 미드필더를 뿔뽀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클랑은 수비 국면에서 공이 없는 관점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 뿔뽀예요. 공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되찾아오고 상대랑 중립볼 상황에서 경합을 해서 그 경합을 이겨내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이 센터백과 풀백 사이가 벌어졌을 때 이 공간을 커버하거나, 혹은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이 벌어졌을 때 이 공간을 커버하는 부분에서도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르틴이 2선으로 내려오고 카이가 왔을 때 카이가 1선에서 남아서 마르틴이 그라님만큼은 수비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데클랑이 커버를 충분히 저는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엽이고, 근데 이제 아스날은 근데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아스날은 지공을 극대화하는 팀이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뿔보기만 해서는 반쪽짜리 선수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데클랑은 그런 반쪽짜리 선수가 아니죠. 특히 잉글랜드 대표팀 같은 경우가 웨스트햄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다른데, 웨스트햄에서는 뿔보적인 측면이 굉장히 조금 더 돋보이는 반면, 잉글랜드 대표팀은 아스날만큼이나 지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팀이거든요. 대표팀 중에서는 거의 제 생각에는 최근 한 4 월드컵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끝난 월드컵 말고 러시아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보자면은 한 5손가락 안에 제 주관적으로는 꼽히거든요. 지공의 수준으로 보자면. 근데 그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6번 미드필더로 주전으로 뛰는 선수기 때문에 웨스트햄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공을 가지고 지공을 전개하는 측면에서도 조르지뉴보다 낫다라고도 볼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데클랑은 확실히 수비면에서는 아스날한테 없었던 거를, 혹은 조금 더 있었던 거를 조금 더 플러스 시켜주는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공격을 진행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영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파티 좋은 모습 볼 때 문어 있었던 게 아마 그럴 거예요. 스페인어권에서는 뿔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어라고 얘기를 해서 공을 가져오는 능력 있는 미드필더를 이제 6번 미드필더 뿔뽀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뿔뽀라는 표현이 있었을 겁니다. 조르지뉴보다도 위라고니 하셨는데, 조르지뉴랑은 또 디테일에서는 조금 다르긴 해요.
조르지뉴는 또 이제 약간 이 6번 미드필더 치곤 강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갔을 때 상대 백라인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패스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발만 갖다 대면 아니면은 컨트롤하고 바로 슈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로빙 패스를 굉장히 잘 넣는 게 또 조르지뉴의 능력인데, 상대적으로 데클랑은 그런 능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능력은 없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스날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또 뭔가 없었던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스 경기 조율 능력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하시나요? 파티에게 이 부분 좀 아쉬웠던 적이 많아서 하셨는데, 뭐 이것도 근데 제 생각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대표팀을 제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아스날만큼의 지공을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라이스가 또 데클랑이 뛰었던 적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경기를 뛰면서 파악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